네, 안녕하십니까. 유한양 행스터입니다. 나는 2023년 12월 은퇴한다. 금융자산 50만 불 목표 1025일 남았고요. 연봉 5천만 원을 버는 시스템을 만들고 은퇴한다. 목표 수익률은 20% 올해 6만 불 달성을 위해 뛰고 있습니다. 자, 포트폴리오에 채권을 섞으면 상승 구간에서 소외감을 받을 수 있지만 나스닥의 이런 하락장에서는 훌륭한 저가 매수 찬스를 살릴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멘탈 관리도 되고요. 저 같은 경우에는 채권이 포함되어 있는 ETF를 가지고 있죠. NTSX. 그래서 채권 비율을 유지를 하고 있고 그 ETF 하나가 주식과 채권의 비율을 유지를 하고 있습니다. 현재 보유는 약 13% 정도 됩니다. 어제 같은 경우 NT 같은 경우에는 뭐 채권 가격도 올라주고 성장주 말고 기존 가치주들이 많이 포함이 되어 있기 때문에 상승을 많이 해줬습니다. 그래서 전체 시드를 많이 방어를 해줬어요. 그래서 NTSX의 장점은 최근 코로나 때 27.8% 최대 폭락을 기록을 했거든요. 개인이 자산 배분이 힘들다라는 걸 인지를 하고 특히 채권을 개인이 가지고 있는 거는 굉장히 오래 가지고 있기가 좀 힘들어요. 왜냐하면 주식장이 좋을 때 채권 자체가 굉장히 하락하기 때문에 마이너스를 두고 볼 수가 없다. 그래서 저 같은 경우에는 알아서 잘 비율대로 관리를 해주는 ETF를 선택을 했습니다. 일단 뭐 매매 비용과 세금 비용에 대해서 0.2% 정도 수수료를 주고 알아서 자산 배분을 해주니까 너무 좋다. 별 고민 안 하고 그냥 가지고 있어도 하락장이 와도 월 기준 MDD가 20년간 21%, 20년간 월 기준으로요. 그래서 닷컴 버블 같은 경우 S&P가 회복하는데 한 6년 정도 걸리지만 얘는 한 2년 6개월 정도 전고점을 돌파합니다. 요 이제 2년 6개월 정도 전고점 돌파하는 거는 NTSX의 흐름이 아니라 6대4 포트폴리오 AOR 블랙락에서 운용하는 자산 배분형 ETF가 있어요. 그건 이제 레버리지를 쓰지를 않고 그냥 6대4로 전통적인 자산 배분을 하는 겁니다. 근데 걔가 2년 6개월 정도 걸렸다. 마찬가지로 얘도 그 정도 뭐 플러스 마이너스 6개월 정도는 걸리겠지만 그래도 채권을 가지고 있으면 6년 이상 걸리지 않는다라는 부분이 핵심적인 거죠. 2008년도에도 약 한 1년 6개월 정도 걸렸고요. 그럼 수익률이 떨어지게 되지 않습니까? 주식 비율이 작기 때문에. 그런데 NTX는 레버리지로 운용을 하기 때문에 채권 비율을 60% 담는 거를 현금 10% 가지고 60%의 채권을 가지고 가게 되거든요. 그러면 90%를 주식으로 가져갈 수가 있다. 굉장히 큰 이득이다. 장기로 보유하면 되는 거죠. 이런 거는 이제 뭐 단타할 의미는 없는 거니까 장기적으로 분할 매수를 하거나 포트폴리오에 넣어가지고 안정적으로 가져가도 괜찮다는 거죠. 자, 장 한번 보겠습니다. 뭐 나스닥 100 0.33% 하락, 나스닥도 0.04% 하락, S&P 500은 0.6% 상승. 어제도 이제 가치주로의 로테이션 이동이 되었었고 우려했던 나스닥 하락은 없었습니다. 나스닥이 13,000포인트를 지지를 했고 애플, 아마존, 마소, 애쉬는 1% 미만으로 하락을 했습니다. 초반에는 분위기 좋았는데 뒷심이 좀 부족했죠. 다우는 사상 최고가를 찍었고 1.46%는 올랐습니다. 이게 다우가 보유한 종목이거든요. 다우존스, 골드만삭스, 보잉, 월그린 부츠는 이제 뭐 제약 제조, 뭐 도매 유통회사인데 뭐 잘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이제 업종별로 최고의 어떤 종목들을 다우 존스라는 지수에 편입해 가지고 이 30 종목을 운영을 하고 있다. 자, 어제는 아무튼 다우의 날이었다. 미국의 전통 가치주들이 많이 포함이 돼 있는 굴뚝주죠. 그런 애들이 많이 올랐다. 현재 28만 2천 불대로 올라섰고요. 29만 불대가 올라오면 애플 5%를 매도를 하고 29만 9천 불이 도달이 되면 SMH와 아크 제가 이제 이번 조정장에 2.5%씩 담았기 때문에 그거를 또
매도를 하고 현금화를 시킬 겁니다. 29만 불을 찍고 애플을 매도한 후에 시드가 다시 28만 불대로 내려갈 수도 있지 않습니까? 오늘 뭐 선물 지수가 굉장히 올라가고 있는데 올랐다가 또 떨어질 수도 있는 거지 않습니까? 그래서 횡보할 수도 있는 거기 때문에 장이 아무도 모르는 거죠. 계속 뭐 올라갈지 내려갈지. 그래서 28만 불대로 또 내려가면 또 다시 재매수하고. 그래서 만약에 횡보하는 구간이면 3% 내외에서 계속 사고 파는 작업들을 하는 겁니다. 피곤하겠죠. 자, 계획된 매수 매도만 하자. 이게 이제 핵심 포인트고요. 보유 ETF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초반에는 모두 잘 달렸는데 새벽에는 다 힘없이 주저앉는 모습이었고 아크 G랑 러셀 2000은 올랐어요. 근데 반도체랑 신재생 그다음에 아크 G는 하락을 했습니다. 아크 G가 아니라 ARKK 아크가 하락을 했어요. 반도체가 2% 넘게 큰 폭으로 하락을 했습니다. 굉장히 아쉬운 부분이고 포트 비중은 애플이 현재 23%로 가장 높고 아마존이 19%, 마소가 11%, SE 5%, 나머지는 1% 미만이고요. 뭐 엔비디아라든지 퀄컴 그리고 나머지 ETF 그리고 ETF가 약 17% 정도 되는데 NTSX가 13%를 차지하면서 시드를 많이 좀 방어를 해줬다. 어제 NT가 0.9%대 올라와 줬고 위즘트리라고 적혀진 게 NTSX입니다. 제일 밑에 부분이에요. 그래서 굴뚝주가 다수 또 포함되어 있는 NTSX이기 때문에 1% 가까이 상승을 해줬다. 근데 NT는 탑홀딩이 빅테크예요. 빅테크 가장 많이 들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시총 위주로 라지캡 위주로 담고 있기 때문에. 자, 여행 플랫폼 어웨이 0.78% 상승, 뭐 PJ 레저 엔터 ETF죠. 그래서 1.28% 상승했고 클라우드 SKYY 여전히 떨어졌네요. 관심 ETF 주의 깊게 살펴보고 있다. 다음 원이슈츠 에너지 섹터 소비 소매 금융까지 쭉 올라왔죠. 그리고 소매 업체가 14%로 일주일간 쭉 올라오는 14%나 올라왔다는 그런 느낌. 경기가 산다라는 거죠. 그리고 기술 소셜 인터넷 하락 기술 소셜 인터넷이 하락을 보여줬고 소매는 언제 14%나 벌써 이렇게 뛰었네요. 그래서 차트를 한번 봐보겠습니다. 소매 ETF XRT 16% 고점 대비 하락했다가 회복을 했습니다. 전 고점을 뚫어버렸어요. 그래서 이거는 뭐 지금 들어가면 또 괜찮을 것 같은데 소매 XRT 고민해보죠. 오늘은 뭐 상승 기조니까 얘도 뭐 더 많이 올라가는 것이 이제 개별 주식이죠. 가치주의 상승. 어제 이제 성장주 같은 경우에는 힘을 못 썼다. 가치주가 상승했다. 5거래일을 보면 일주일치 가치주 가격이 상승 보이시죠? 그래서 성장주 가격이랑 크게 변함이 없습니다. 일주일치는. 또 올라봤자 그 별 차이가 안 난다. 성장주가 올라갈 때 쭉 올라가는데 욕심을 너무 많이 부리니까 매도하지 못하고 빠질 때 훅 빠지니까 공포감이 좀 큰 거죠. 그래서 멘탈만 잘 잡아가지고 좋은 기업을 성장주도 사가지고 분산해주면 또 분산 나름대로의 힘을 받으니까 포트를 분산해주면 효과적인 투자가 가능할 수가 있다는 거죠. 성장주만 100을 가지고 있는 것이 아니라 가치주도 같이 가져가는 것도 괜찮다. 잘 모르면 저런 대형 가치주 뭐 한 15%, 중형 가치주 10%, 소형 가치주 뭐 5% 이런 식으로 포트폴리오 구성해도 괜찮은 거죠. 현재 시각이 9시 30분 다우존스가 0.31% 선물지수 S&P 500이 0.67 오르고 있고 나스닥 100은 1.67%. 요 정도 되면 뭐 애플이나 뭐 아마존이 2% 이상 상승을 기대할 수밖에 없죠. 러셀 2000은 0.66% 오르고 있고
S&P 500 빅스 지수가 마이너스 1.64%. 오늘은 뭐 3대 지수가 다 뭐 별일 없으면 오르겠네요. 그리고 금값은 1729불 0.46% 상승하고 있고, 달러원 환율은 1131원, 10년물 채권 0.502, 마이너스 1.16%. 오케이, 좋았어. 안정됐구만. 자, 오늘 방송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오늘도 달려보자. 오케이,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유한양 행스터였습니다.